네. 자, 먼저 이제 우리 중국 위안화 흐름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또 우리나라까지 해서 쭉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뭐 다행히도 그죠? 다행히도 제가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사실 뭐 예상할 수 없고 그렇죠. 힘드니까 그냥 또 우리는 IQ 3000에 채권 시장에서 주는 시그널을 참고해서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밤사이에 최고조로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제 하락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좀 중점을 두고 너무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일단은 뭐 대만에서 어제 밤에 우리나라로 이제 펠로시 의장이 오면서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 마무리가 일단은 되고 있는 것 같고, 중국 위안화도 올라가다가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다시 조금 안정을 찾는 모습입니다. 6.75 위안 정도에서 안정을 찾는 모습. 뭐 큰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뭐 큰 변동 없이 6.75, 6.77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네네. 근데 저런 것들이 큰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네네. 지금의 이 위기 상황, 대만 뭐 대만 둘러싸고 뭐 여러 가지 네네. 군사훈련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엄포용이다라고 그렇죠. 시장은 판단한다는 네네. 걸로 봐야 그러니까 되겠죠. 강대강으로 전면전으로 붙을 것으로는 세관계를 별로 안 하는 거고, 특히나 어제 나왔던 것 중에 이제 다행인 부분은 일단 수출입에 대해서 경제적인 보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군사적인 뭔가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걱정이었고, 물론 대만이 이렇게 있다면 그 사방을 이렇게 둘러싸는 그 부분을 이제 군사적인 도발을 이제 뭐 연습도 훈련도 하고 한다라는 보도는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마찰보다는 군사적인 이 마찰보다는 수출입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만의 우리 뭐 파인애플이라든지 대만의 케이크, 비스켓, 식용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이 수입하지 않겠다. 품목을 한 100개 정도 발표를 했다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보복 조치가 나오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시진핑이 뭐 그렇게 뭐 불바다, 뭐 격추, 뭐 표현은 과감하게 좀 심각하게 썼지만, 그래도 저 정도 수준이면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반면에 어제 우리나라는 또 반사이익으로 시장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네. 뭐 크라운제가 뭐 이런 우리 그 비스켓 만드는 과자 만드는 기업들이 어제 상한가 막 가면서, 야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과자 우리나라 과자가 더 팔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빨리 움직이더라고 시장은. 자, 그래서 야, 한 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두고 주식 투자자들은 참 이렇게 또 그러니까 투자의 아이디어를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될 수도 있는 그건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네, 투자자 입장에서. 비즈니스 세계에서.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되고, 당분간 그래서 예전에 2021년에도 그 파인애플 그 수입 금지를 한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뭐 다른 거 하기보다는 야, 너희들 파인애플 우리나라 안 들어올 거야 라고 하니까 대만의 총통께서 파인애플을 가지고 이렇게 귀엽게 막 홍보하는, 마케팅하는,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뭐 이런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번에도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되면 우려보다는 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자, 중국 근데 상해 지수는 어제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당분간 중국 지수는 아직은 조금 후순위로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저께 만들어진 이 음봉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여기를 올라서지 않는다면 당분간 하락 추세, 하방의 압력이 강하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보시면 윗골이 달린 자리가 장중에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이 음봉의 시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윗골이 달리면서 다시 음봉으로 밀리는 그런 그림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중국 상해 지수는 미중 간의 갈등 자체를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자산 쪽이 비트코인도, 조금, 그래서 불안해서 내려가는 듯 하다가 오늘 새벽에는 다시 조금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회복하는 그림이었고요. 자, 미국의 지표 중에서 오늘 우리가 그냥 뭐 하나 체크할 부분은 제조업이 있고 이제 비제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는 서비스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고, 지금 이제 more tha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대했던 것보다는 뭐 조금 더 선방했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ISM Non-Manufacturing PMI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제조업, 서비스업인데, 이렇게 한 4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하다가 오늘 새벽에 발표된 것은 이렇게
돌려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약간 시장은 조금 그래도 다행이네라는 생각을 한 거였고 컨센서스 대비해서 살짝 잘 나온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 근데 뭐 엄청나게 이게 큰 서비스업이 관련된 이 지표가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것지는 않거든요, 평소에도. 그래서 네. 그냥 심리적으로 약간 영향을 줬을까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유가가 의미 있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마디 지수죠. 100달러, 배럴당 90달러,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마디 지수인데 오늘 배럴당 90달러까지 원유 선물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주간 원유 재고가 지금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WTI가 그래서 이제 하락세로 전환했다. 3주 만에 이제 원유 재고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그 증산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하는 이제 물량 자체가 역시 기대치에 못 미치는 정도의 뭐 그런 부분들 또 좀 있었습니다. 자, 원유 선물이 지금 보시면 95 정도 수준에서 지금 드라마틱하게 하락을 해서 배럴당 90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유가와 관련된 희비가 엇갈리는 업종들이 만약에 90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타나면 아마도 좀 희비가 엇갈리는 업종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뭐 유가 에너지 관련해서 상승할 때 수혜를 받았던 업종은 좀 쉬어갈 거고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좀 핍박을 받았던 업종들도 대표적으로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화학 업종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 화학 업종은 원유를 분해해서 끓는 점에 따라서 원유가 이렇게 다 나뉘는데요. 등경유, 벙커CU 이렇게 좀 나뉘는데 나프타라는 게 이제 기초연료가 나오고 이게 유가랑 연동이 되거든요. 네. 유가가 올라갈 때 당연히 나프타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나프타를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에틸렌이라고 하는 화학의 쌀을 뽑아냅니다. 에틸렌. 그러면 이제 나프타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에틸렌 가격을 올리면 이 스프레드가 유지가 되지만 나프타는 올라가는데 에틸렌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 이 스프레드가 축소되니까 이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화 이런 기업들의 실적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앞에 전방의 화학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게 만약에 올리지 못하는데 원가가 만약에 떨어지는 유가가 하락하면서 나프타 가격이 떨어지는 그림이 되면 좀 회복이 될 수 있다. 요 기대가 화학주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죠. 이제 좀 요러한 흐름이 좀 더 지속이 되면 그쵸, 굳어지면 90달러 아래로 팍 떨어져주면 요 기대감으로 실적은 2분기 실적이 별로 좋을 없겠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더 나빠질 게 없겠구나라는 역발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90달러를 깨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일단 거래량 실리면서 양봉이 만들어질 때 그때 움직임을 잘 한번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마디 지수를 깨고 내려오는 게 중요하다. 이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그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금리 쪽의 흐름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제임스 블러드 이제 연은 총재 또 있습니다. 이분이 올해 말까지 금리를 추가적으로 150bp, 그러니까 1.5%포인트 더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하면서 당장은 경기 침체 아니다. 침체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경기 침체다라고 생각하면 경기 침체인 거고 저는 아직 경기 침체인 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아닌 거고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경기 침체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본인은 당장 경기 침체 아니니까 연말까지 1.5%포인트 금리를 더 올려야 될 것 같다라는 연준 위원들은 최근에 계속 이러한 매파적인 발언들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2년물 금리는 살짝 큰 폭으로 뛰었다가 살짝 안정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더 올라가다가 저런 매파적인 발언들에 따라서 장중에 3.15%까지 금리가 2년물 금리가 연준의 위원들이 저렇게 발언하니까 통화 정책이 연말까지 계속 강하게 가겠네라는 생각에 올랐다가 그래도 이제 새벽에는 조금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10년물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여기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야,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이 채권 시장에서 IQ 3000인 채권 시장에서 반영을 한다면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채권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거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우려한 것보다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2.8%를 추가적으로 더 돌파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이 엄청나게 큰 규모이고 무거운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참 요즘 크다라는 것이 제가 약간 긴장을 저를 시키는 모습입니다. 채권 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투자자들이 어느 한 방향으로 뭔가 좀 확신을 가지고 좀 추세적으로 흐름을 나타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 아닌가. 그래서 조금 뭔가 안 좋을 때는 올랐다가 뭔가 빠졌다가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채권 시장에.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채권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도 한번 체크해 볼 부분이고, 자, 어쨌든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스프레드는 조금 더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10년물이 2.71인데 2년물은 3.06이니까 30bp 정도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유지가 계속되고 있고, 20년물과 30년물도 이렇게 스프레드가 여전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상당히 긴 기간 이어지고 있는 거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유로화를 이제 보기 전에 유로존의 이제 물가를 잠깐 한번 봐야 되는데, PPI는 우리 생산자 물가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시차를 두고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도 이제 같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36%가 PPI가 상승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는 또 유럽에서 천연가스라든지 석탄을 뭐 사재기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물가를 자극하는, 유로존의 물가를 자극하는 그런 이슈들로 작용을 하고 있다 정도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로화가 이제 저런 물가 강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네요. 일단 1.02를 넘어섰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 시간대 유로화가 오늘 가격이 그렇게 변화가 없는 정도의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유로화가 뭐 그렇게 올라갔다가 제자리를 하니까 당연히 달러 인덱스도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어제 이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가격 수준 106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6 초반에서 별 움직임이 없이 달러 인덱스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뭐 원화도 아주 큰 변동성으로 시작하진 않을 것 같고요. 뭐 보합권 정도에서 등락으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일단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달러원 환율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시가가 높게 좀 출발했습니다. 볼린저 밴드 중간을 결국에는 넘었습니다. 넘었고, 시가부터. 근데 올라가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음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가보다 종가가 밀렸다라는 거죠. 장중에는 볼린저 밴드 중단을 깨고 내려왔다가 아래 꼬리를 살짝 달았습니다. 그래서 0.43% 상승을 했는데 130원 30전 정도에서 어제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도 불구하고 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코스피, 코스닥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다 샀거든요. 네. 그래서 요 정도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어쨌든 글로벌 펀드 자금이 계속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 패시브 자금들이 대형주를 사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다행스러운 부분이지 않나라는 거고요. 자, 오늘 이제 그래서 정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달러원 환율을 보면 소폭 안정을 찾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1310원대에서 1308원 정도로 원화의 가치는 조금 상승하는, 그래서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 출발할 때 일단 원화는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일단 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도 지금 집 나가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왜 웃어요? 네? 외국, 아니, 그런 표현들 언론에서 많이 쓰시잖아요. 그 자신이 없으신가 봐. 왜? 난 나간 적 없을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뭐 급격하게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서, 네. 지나가는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서 오늘도 뭐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호주 달러 이제 그 상품을 이제 원자재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상품과 관련된 그런 강세 흐름도 이제 호주 달러는 녹이고 있는데, 호주 달러가 미국 달러 대비해서 이렇게 강세 흐름, 그래서 이머징 통화 전체적으로 미국 달러 대비해서는 강한 그런 그림이 어제 우리 정규장 끝나고 난 다음에 나타난 그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장중에 한번 기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제 개인적인 촉이라든지 동물적 감각보다는 지표의 기준으로서 큰 틀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우리 자산 배분의 시장의 전략에 대해서 큰 틀을 말씀드리는
하이드 스프레드인데 어제가 4.61로 하락했다라는 말씀드렸죠. 네. 대만 해협을 둘러싼 그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엄청나게 고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고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뭐 코스닥을 중심으로 1% 이상 상승한 것을 보셨을 텐데요. 자, 그러면 오늘 새벽에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지정학적 리스크의 반영이 사실 뭐 시차에 따라서 하루 늦게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새벽에도 이 하이드 스프레드는 이틀 연속으로 하락해서 4.54%까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후반에 끝난 가격과 지금 정도 수준을 염두에 둔다면 주간 단위로 제가 아마 주간 찐 시황에서 일요일 8시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3주 연속에서 4주 연속으로 하이드 스프레드는 하락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고 어쨌든 뭐 주식시장이 뭐 어떻게든지 뭐 호들갑을 떨든지 간에 전반적으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지금 자금이 조금 이동해도 되는 그러한 흐름을 하이드 스프레드는 보여주고 있다 정도 체크하시고 오늘 새벽에 뭐 3대 지수의 큰 폭 상승도 이와 맞물려서 진행이 되었다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나스닥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중국하고 완전히 다르죠, 지금. 그럼요. 네. 제가 지금 한 2주 전, 3주 전부터 계속 중국은 꺾이고 나스닥은 지금 MACD 추세가 계속 올라오는 그림이니까 미국 쪽으로 집중해서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면 지수 관련된 ETF 잘 투자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 저항을 지난번 여기에서 완벽하게 거의 메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 이후로 지금 오늘도 추가적으로 양봉을 더 세게 만들면서 2.6%인가요? 나스닥이 오늘 2.6% 상승하면서 아주 강한 그림으로 지금 나스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죠? 언제 야 나스닥이 그렇게 크게 빠진 적이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이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7월 5일이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가 하이힐드의 고점이었습니다. 참고로 5.99%. 네, 그 꺾이면서부터 나스닥은 아주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관계 여러분들한테 레버리지를 그렇게 뭐 공고를 해드리지 않는데 저는 뭐 3배짜리를 지금 투자해서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지만 나스닥 MACD 오실레이터가 좋아지는 구간이고 하이힐드가 고점에서 꺾이는 그림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나스닥 ETF라든지 미국의 S&P 500 ETF라든지 지수 관련된 ETF를 뭐 2배, 3배가 아니라 1배짜리 정도는 그래도 한번 이렇게 투자해보면 투자자로서 충분히 한번 또 경험해볼 만한 이 사이클에서 그리고 또 반대 포지션이 나타나면 또 그 반대 인버스 ETF로 또 투자해보고 이렇게 우리나라만 할 게 아니라 저는 좀 벗어나서 이 해외 쪽 특히나 개별 종목보다는 이러한 지수 ETF를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거 적어도 한두 주 가지고 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쨌든 글로벌리 경쟁력이 있는 나라는 대부분 다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물 안에서 벗어나서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해야 나중에 혹시라도 미국만 올라가는 그런 장이 됐을 때 이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 방향성을 알려드릴 때 적어도 지수 관련된 1배짜리 ETF를 가지고 한두 주는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MACD 오실레이트는 그래서 지금 7주 연속, 거의 뭐, 음봉의 길이는 이렇게 한 5주 연속 좋아졌고, 양봉은 3주째 좋아지면서, 나스닥은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 부분은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여기까지는 에너지만 봤을 때는, 그죠?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업종판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아까 이제 유가가 오늘 변동성이 제일 심했다라는 그렇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업종판 중에서 빨갛게 물들어 있는 곳이 이 에너지 관련된 뭐 생산, 개발, 시추 뭐 그런 관련 것들이 있는 에너지 업종이 유일하게 빨간색 보여주고 있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미국의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대부분 2에서 오늘 5% 메타가와 5%나 오늘 강하게 움직였는데 오늘 시티그룹에서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발표를 하셨어요. 과매도 구간에 들어선 종목을 담아라. 이런 리포트를 오늘 시티그룹에서 발표를 했는데 시티그룹에 권고되어 있는 대부분이 빅테크 관련된 낙폭 가대주가 거기에 많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코멘트가 나온 종목 대표적으로 어디 있죠? 아마존. 메타. 네, 아마존, 메타. 디즈니가 어딨죠? 여기 있죠? 디즈니도 오늘 4% 올랐죠? 아마존, 메타, 디즈니, 그리고 타겟,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낙폭 과매도 구간에 있으니까 담아라라는 시티그룹의 보고서가 나왔고, 거기에 오늘 화답하는 모습이, 사실 메타는 지금 실적이라든지 뭐 광고 수익 이런 것들 다 부진하잖아요. 이거 오늘 리포트
빨? 리포트 빨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머리빨에 이어. 네, 그죠. 어제 머리빨 썼으니까 리포트 빨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도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이 리포트 장 게시하기 전에 딱 내면 사실 시가에 그 부분이 반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엄청나게 큰 규모의 시가총액을 큰 규모로 시장이 움직이지만 이런 뭐 리포트 빨이 오늘은 좀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다음 이제 업종 중에서 우리나라와 좀 연관성이 그 중에서도 또 더 있는 쪽이 이제 반도체고, 요즘 반도체를 둘러싼 뭐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렇죠. 이 뭐 오늘 또 TSMC 또 그 펠로시 의장이 또 TSMC 또 회장도 만났어요. 동맹. 네, 동맹과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이게 참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작용을 할지 지금으로서는 참 뭔가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상승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나마 또 위안거리 정도? 뭐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 정도 상승을 했으니, 그게 오늘 뭐 우리나라 하이닉스의 좀 바닥을 그러니까 뭐 크게 하락만 안 시켜주고 막아만 주면 뭐 우호적인 역할을 심리적으로 해주지 않을까 정도 한번 기대해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한 2% 정도 올랐으니까 뭐 반도체 지수도 오늘 빠지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시장 방어를 좀 그래도 해주기로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업종판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인버스 쪽이 오늘 빨갛죠. 그리고 빅스에 이제 인버스에 투자하는 ETF 이쪽이 유로 빨갛죠. 그다음 반도체 인버스 ETF 쪽이 빨갛고요. 그다음 에너지를 투자하는 ETF 있습니다. XLE라고 합니다. 여기 에너지의 E를 따서 XLE, 이런 에너지 ETF 섹터가 오늘 유독 빠진 모습이, 그래서 특징적인 흐름. USO는 제가 원유에 투자하는 ETF라고 말씀드렸죠.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투자하는 대표적인 크루드 오일 방향성에 따라서 투자하는 ETF가 USO인데, 이게 오늘 3.5% 정도, 3.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섹터가 오늘 미국 시장의 좀 특징적인 흐름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인데, 어제 볼린저 밴드 상단부를 중간을 넘어서면서 1310원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지금 보시면 무려 5,000원 가깝게 코스피에서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네. 최근에는 계속 이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네. 제가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지만, 주간 단위로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게 2주 연속으로 우리 한국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그 흐름이 아마 이번 주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어지지 않나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계가 주말에 돼야 이제 다음 주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그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대형주 위주로, 왜냐하면 코스닥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지만 코스피는 꾸준히 사고 있고 시가총액 대형주 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시총 1, 2를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주간 이번 주에도 과연 한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왔는지 그 부분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인데요. 코스닥도 어제는 500억 정도 팔다가요, 마이너스 500억 가깝게 팔다가 800억으로 샀으니까 장중에 1,300억을 샀다라고 보시면 되죠. 500억 팔다가 800억 샀으니까. 그래서 어제는 오래간만에 또 팔았다가 다시 외국인들이 1,000억 팔았다가 다시 1,000억 정도 사놓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어제 1% 이상 더 코스피보다는 더 강하게 오랜만에 탄력 있게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산 게 네. 신규 매수인지 아니면 판매수? 국매도 청산, 네. 국매도 청산인지를 한번 좀 나중에 분석 좀 해주세요. 네, 그 부분이 참, 근데 이게 숫자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그게 애매하게, 이게 딱 뭔가 명확하게 나오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다들 애널리스트의 이제 이런 퀀트 자료들도 보면 공매도 한매수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만 표현을 하지, 그 금액에서 얼마가 공매도 한매수고 얼마가 이게 액티브하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가 이게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정도 추정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공매도의 한매수분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수급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매도가 한매수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내가 공매도 포지션을 더 유지했다가는 조금 뭐 수익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손실이 커질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다시
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빠질 수 있는 그런 방어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공매도로 환매수를 할 때 시장에서 장중에 시장에서 사는 부분이 있는데 꼭 환매수를 할 때 시장에서 장중에 안 사고 영향을 안 주고 따로 또 이렇게 편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공매수 환매수 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장중에 시장에서 사면 당연히 영향을 주겠지만, 그게 그 장중에 시장에서 이렇게 사지 않고 따로 이제 사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거는 뭐 크게 영향을 안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어쨌든 근데 공매도 환매수를 한다는 부분 자체가 더 이상 안 빠지고 여기서 먹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먹을 거 없다는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요번에 이제 그 공매도 불법 공매도에 뭐 대한 이슈가 우리가 이슈가 있죠. 됐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부의 뭔가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뭔가 좀 공매도 친세력들에게 불리해지는 이제 쫄린다는 쫄린다. 쫄린다는 표현이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이제 몸이 쫄리게 되죠. 위축되고, 야 이거 이러다가 내가 잘못하다가 완전 다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게 되면 조금 세력적으로 만약에 일정 특정 종목을 공매도 친 입장에서는 조금 상당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니까 데이터가 불법 공매도의 95%는 외국계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 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움직임이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금융위 차원에서 나타난다면 이제 공매도를 급하게 환매수하는 움직임들이 더욱더 과속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작에 써야지. 근데 참 이렇게 뭐죠? 한국 투자자연합회 네, 거기에 네, 네, 네. 우리 얼마 전에 정 회장님 나오셔서 인터뷰도 했지만, 이렇게 막 그냥 막 원래 그러잖아요. 그 우는 아이한테 사탕 하나 네, 더 준다고. 네, 네, 네. 그냥 막 해야 돼. 자꾸 예. 쫄르고 데이터 자꾸 이게 악착같이 조사해가지고 근거 데이터 내밀면서 네네. 왜 압박을, 이렇게 할 수 예, 있어? 예. 막 이렇게 압박을 가해야 이게 결국 이게 좋아져 세상이.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의 트리거 역할은 H증권사에서의 이 삼성전자 관련된 공매도 이슈. H증권사? 네, 아, 한투? 실명. 에이. 기사 다 나왔으니까. 다 아는 걸 뭐. 또 제가 또 한투로 또 혹시나. 이직할까봐?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저는 그런 표현 안 썼는데요. 근데 한투랑 싸울까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싸울까봐? 혹시나 네. 싸울까? 네. 말이 잘 안 맞는데. 그러니까 안 맞네요. 네. 근데 사람 이름 모르니까 여의도 바닥이 좁잖아요. 네. 혹시나 나중에 면접 보러 갔는데 너 그때 뭐 이러면 너 안 돼, 이러면 안 돼. 야, 넌 안 돼. 뭐 이러면 안 되니까 모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가 저는 상당히 크게 이번에 아마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고, 괘씸죄가 좀 있었죠. 과징금도 이제 부과받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참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속상한 일이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KB증권도 안 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말 나온 김에 그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엄두를 못 낼 정도의 그 페널티, 그 과징금, 과태료만 네. 가지고 안 되고 네. 그 뭐지? 손해배상금. 그거 있잖아요. 하여튼 엄청나게 좀 엄두를 못 내게끔 해야 돼요. 뭐 네. 이번에 금액 보니까 뭐 그렇게 뭐 큰 그게 건 않더라고요. 네, 소소하던데. 10억 최대 10억 걸리면 그거 뭐 이의 제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뭐 몇 억도 훅 깎이더라고요. 아 참, 우리도 증권사 이거 광고 받아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요. 증권사는 너무 이렇게. 예. 그러면 요거 그러네.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 PD님. 이거 뭐 편집이 되나요? 근데 라이브가 이미 라이브 다 나갔는데. 끝났지 뭐. 또 우린 손가락 빨개 생겼네. 외국계 증권사를 아까 광고를 95%가 외국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네. 이거 다 막히네요. 국내. 우리 진짜 이거 참.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징벌적 손해배상. 네. 네. 가시죠. 자, 코스피 금액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쪽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와, 이게 지난번에 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악재는 진짜 이게 별로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호예수 해제가 풀리면 야, 이거 엄청난 물량이 풀릴 텐데, 그렇죠. 그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도 3개월 물량 나왔을 때 시가 낮게 출발했다가 양봉으로 쭉 당겼고, 오히려 그때가 저점인 케이스를 봤을 때 이번에도 다들 그거 걱정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가 8.15 아침에 개장 방송에서 잠깐 그날 당일날 이야기 나눴었는데, 그 이후로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좀 사고 있는데, 어제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 지난번에 이렇게 질문하셨던 SKI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이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또 있죠. 그래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코스피에서 샀고 코스닥에서도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다 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제 이슈가 좀 있었고 관련된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종목 이야기할 때 자세하게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어제 강력하게 좀 금액 기준으로 많이 샀다라는 거 일단 참고를 좀 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가 어제 오랜만에 한 5% 올랐거든요. 5% 올랐는데 외국인들이 500억 정도 샀는데 저는 뭐 우리 주간 찐시황에서 또 이제 일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 8월 달에 한번 볼만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어제 네이버도 한 4% 정도 상승했고 카카오도 상승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주주들한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카카오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런 이슈는 덜한 저는 네이버를 이것도 또 광고가 또 안 들어오나 이런 생각이면 제가 이거 8.15 광고를 자꾸 신경 쓰게 되네요. 출연료 인상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뭐 카카오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선호하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어제 카카오를 금액 기준으로는 조금 많이 담았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야, 현대미포조선을 저는 엄청나게 이게 매수하는 게 며칠 동안 상당히 수천억 샀는데 이거 뭐 의미 있게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한번 보시고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우리 어제 장 출발할 때 왜 급등하는 거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타이어주가 오래간만에 올라간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넘어가면 목표 주가를 이 한국 타이어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다 상향 조정을 이번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부분이 시가에 리포트 바에 어제 말씀 조금 전에 우리 드렸잖아요. 리포트 바에 어제 좀 작용을 한 것 같고 목표 주가를 5만 원 정도 전으로 대부분 다 상향 조정을 했는데 판매는 감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 자동차 관련해서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일부 부품 영향으로 출하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생산이 많이 안 되니까 생산을 많이 해야 거기 타이어를 붙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판매는 감소했는데 이번에 실적이 숫자가 나쁘지 않았는 게 ASP, 이게 이제 평균 판매 단가죠. 그죠? 그래서 ASP가 타이어 상승을 하면서 2분기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했고 예상치를 10에서 15% 상회하면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좋아졌다. 근데 하반기에 이제 그런 이제 쇼티지도 좀 풀리면 물량도 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타이어는 우리가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타이어 업체들의 핵심 중에 하나가 비용의 물류비입니다. 물류비. 근데 최근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든지 물류비가 어떻게 되고 있죠? 좀 안정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해상 물동량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 풀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래서 또 생산이 잘 되면 이제 신차 타이어 많이 장착이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작용이 되었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단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혹시라도 다시 또 파업하거나 뭐 이런 이슈들, 그렇죠. 이런 것들만 없으면 업황이 바닥을 찍고 이제 턴을 하지 않을까. 역발상으로 아마 그런 리포트가 나왔고 어제 기관들 수급 외국인들은 좀 작용을 했다 정도로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수매도 금액은 그렇게 큰 종목들이 눈에 보이지 않죠? 대부분 100억 미만의 금액으로 보여지고요. 뭐 포스코 홀딩스, 철강은 아직까지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게 받지 못하고 있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스팟 정제 마진이 최근에 안 좋은데 S-오일 뭐 이런 종목들 쪽으로 매도가 좀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오리온이 조금 특이하네요. 어제 과자 관련주들이 중국 이렇게 반사이 기대감으로 상한가하고 전반적으로 제과주들이 다 올랐는데 외국인들이 오히려 올랐을 때 차익 실현을 조금 하는 그 정도 모습이 좀 특징적이지 않나.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이런 일부 방산주들을 소액입니다. 그죠? 20억 정도 뭐 소액 차익 실현하는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은 어디를 샀을까? 조금 전에 제가 2차 전지 말씀을 드렸는데 LNF 샀고요. 다시 LNF 사드렸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뭐 2차 전지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종목 CIS 뭐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도 일부 샀는데 어제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특징적이었지만 오래간만에 게임주가 또 돌아온 하루였죠. 그렇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 뭐 게임을 그렇게 선호하고 잘하지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어제 분위기를 왜 올랐는지를 체크해 보니까 어제는 뭐 카카오 게임즈의 역할이 컸겠죠. 그죠?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오면서 낙폭 과대했던 게임주들을 전반적으로 어제 뭐 좀 쇼커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펄어비스라든지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을 다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지난번에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 그 CEO 대표님 만나서 세미나를 들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좀 바이오 치고 오래간만에 요 종목이 3일 연속으로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지금 조금씩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정도 어제 외국인들이 좀 수급 샀고, 그다음 이제 엔터주 정도로 어제 수급이 들어왔다 정도 한번 정리해드리고 넘어가고요. 자, 외국인들이 매도한 쪽을 보면 LX 세미콘, 어제 IT 중소형주 우리 소부장들 전반적으로 부진했어요. 네.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게임, 엔터, 2차 전지는 다 좋았는데 IT 섹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역시 비실비실하니까 밑에 이 동생들도 여전히 뭐 부진한 모습이고, 수급 쪽으로도 계속 자금이 조금씩 차익실이 빠져나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LX 세미콘, 뭐 DDI 만드는 LX 세미콘도 빠지고 있고, PSK, 이녹스 첨단 소재, 고영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이제 관련 동진 세미캠 뭐 이런 종목들이죠. 네, 좀 안 좋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 기준으로 봤고요. 지금부터는 시가총액을 감안한 이제 매수 강도 기준으로 보면 미디어 업종이 어제 공통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미디어는 뭐 드라마 제작사도 미디어 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SM, JYP 같은 엔터주들도 미디어 업종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류가 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또 말씀을 종목 이야기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적인 어제 흐름이 종목이 있더라고요. SM이 상당히 특징적이었습니다. SM? 네, SM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한번 드려요. 왜냐하면 그냥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면 한 기간이 아니라 제가 항상 공통 기관들이 다 같이 돌았을 때는 뭔가 자세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우리 우리 네네. 그 낮에 그 금요일 날 네네. 네, 하는 그 우리 개미 두목이 있는데, 네네네. 그 주린이 원금 회복 프로젝트에 네네. 이 SM을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왜 JYP가 아니라 SM이냐? 네. 지금은 SM이다. 아, 이번 잘 됐네요, 그러면. 네. 내일 좀 칭찬 좀 해줘야겠네요. 네, 잘 됐네요. 어제 주가가 뭐 다른 종목들도 다 올랐지만 어제 SM도 어제 하여튼 같이 올랐는데, 수급적으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특징적인 게 어제는 SM이었거든요. 한 기간이 아니라 뭐 상업펀드, 연기금, 투신 다 샀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모멘텀은. 자, 그다음 이제 게임 소프트웨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 이제 뭐 카카오 게임즈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나머지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도 오래간만에 수급이 다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공통적인 수급이 나왔고, 자동차 부품 뭐 화신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자동차 부품들 뭐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 그다음 저는 이제 8월 달에 좀 틈새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소프트웨어였는데, 인터넷 소프트웨어,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어제 외국인 기관의 공통 순매수가 좀 잡힌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관 매수 강도 상위 탑 20를 보시면 제일 왼쪽에 보시면 역시 SM이 보이죠, 지금. 그죠? 어제 시장에서 가장 매수 강도가 강한 종목이 SM이었습니다. JYP, 뭐 YG, 뭐 하이브도 아니었고 SM이 가장 강하게 들어갔고, 그 다음 종목이 우리 폐배터리 관련했을 때 공부를 많이 했던 에코프로였습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가 어제 다시 최근에 횡보했던 구간을 양봉으로 다 커버하면서 올려 세웠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조금 이따가 한번 간단하게, 왜냐면 어제 에코프로 관련된 그룹이 다 IR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IR 관련해서 그 부분을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JVM이 지난번에 우리 자동화 약 포장 기기 이야기 드렸는데, 어제 다시 또 신고가 흐름 경신을 했는데, 그 부분도 또 차트를 가지고 다시 점검을 이따가 다 해볼게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바로 우리 가족분들이 정정을 해주시네. 네. 맞네요. 제가 이게 워낙 이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네. 우리 그 이성웅 이사, 우루사, 네. 네네. 우루사 어제 얘기했네요. 어제 그제. 네. 예. 토요일이 아니고 SM. SM. 네네. 그 SM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아니 그 개미지옥, 개미지옥 다른 개미두목이 아니라 개미두목은 또 다른 분이고. 우루사라고. 왜 우루사예요, 근데? 이성웅. 웅이라서. 네, 곰. 우루사. 죄송합니다. 제가 우루사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루사를 제가 우루사를 약국에서 사시면 좀 비싸거든요. 네. 저도 이제 피로가 좀 느껴져서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30일치를 통에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단가가 훨씬 싸게 살 수 있어서 자기 전에 저는 하나
하나씩 이제 먹고 자는데 예, 그래요? 혹시나 이제 언제 우리 필요하신 화학 분들은 방송 한번 해야겠군요. 네,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고 네, 우르사님 화이팅입니다. 네. 이제 제가 오류라는 거를 딱 느끼는 순간 개미 두목을 표현이 개미 지옥으로 그 친구가 아니군. 네. 알겠습니다. 자, 사모펀드도 보시면 기간이 어제 제일 매수 강도 강했던 종목이 SM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돈 냄새를 가장 잘 맞는 사모펀드도 SM을 비중을 시총의 0.3%를 담는 모습이고 그 다음 종목을 한번 보시죠. 이것도 SM 관련된 계열사잖아요. 그죠? SM CNC입니다. 그래서 SM 관련된 그룹 계열사들이 전방위적으로 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 체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키스트도 그렇고요. 그다음 뭐 동성화인텍, 조선기자재 쪽,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 뭐 이런 종목들로 사모펀드는 여전히 어제도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 보시면 되겠고, 자 연기금 쪽을 한번 보면 연기금은 SPG 이 감속기 관련된 로봇 관련주인 숫자가 있는 종목, 저는 그래서 이 SPG를 가장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어제도 이제 우리 로봇 관련된 밸류에이션 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연기금이 우리 8.15 방송을 듣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0.4% 시총 비중을 샀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이 SM이에요. 연기금도 샀죠, 그죠? 연기금도. 그게 SM, 네, 연기금도 그러니까 샀고. 모든 수급이 다 몰리네요. 네, SM으로 몰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라는 거고, 투신도 보면 SM 1등은 아니지만 골고루 이렇게 사는 시총의 0.2에서 0.3% 구간을 골고루 SM을 샀다라는 것을 좀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 공장 자동화 관련된 RS 오토메이션 수급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에코프로도 거의 전방위적으로 기관들이 골고루 담는 모습이죠. JVM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부분들 좀 특징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은 뭔가 좀 컨빅션, 자신감이 좀 생겼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애널리스트들인지 누군가의 콜을 듣고 야 이거는 되겠네라고 아마 기관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생각을, 누군가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갸우뚱한 게 아니라 야 이거 맞네 딱 같이 아마 사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들인데요. 외국인들도 지금 보시면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게임주를 샀고요. 현대미포를 자신감 있게 좀 계속 사는 그런 모습이 외국인들한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위메이드와 엔게임 같은 이런 종목들 낙폭 과대로 조금 수급이 들어왔다 정도로 외국인까지 정리를 좀 하면 되겠네요. 네. 자, 매도는 금량이라는 종목, 최근에 많이 조금 올라간 종목을 사모펀드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을 비중 있게 했네요. 시총의 1.6%나 금량에 대해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최근에 좀 올라온 이러한 태양광 관련된 OCI 전방 좀 차익 실현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 사모펀드는 또 발빠르게 차익 실현하고, SM과 같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안 오른 종목으로 좀 수급이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는 체크를 못했었는데 롯데칠성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 펩시콜라, 제로 펩시콜라. 제로 펩시. 제가 모 PD님 그때 선물로 드리면서 좀 맛있는 것 같다. 그냥 코카콜라 제로보다 펩시콜라, 제로 펩시콜라가 더 맛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슈가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주가는 뭐 그렇게 빠지진 않고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 제로 펩시콜라에서 암내가 좀 난다고. 아침부터 죄송하긴 한데요. 그래서 뭐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걸 알고는 계셔야 돼요. 용기에서 냄새가 난다. 네네네. 그 뚜껑 있는 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캔은 상관이 없어요. 캔은 상관이 없는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 뚜껑을 열면 그 용기 뚜껑 그 부위에서 우리 몸에서 우리 땀 많이 나면 나는 그 냄새가 좀 난다라고 소비자분들이 이제 약간 그런 부분이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했는데, 인체에 유해한 그런 화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게 아니고 다 허가받은 내용이 들어갔는데, 요게 약간 공기가 스며들면서 그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 그래서 롯데칠성 입장에서 사과하고, 우리나라 식약청이나 이쪽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해라 권고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이제 외면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먹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숫자에 아틀란티스님이 네. 암내 좋아하시면 사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앞니를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정말로 예, 변태 약간의 이렇게 그러면 안 돼.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 사람 성향은 다 다르니까 취향은. 네. 그래서 겨드랑이 냄새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제가 아는 분들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이 펩시 제로 펩시 콜라를 이게 다 회수되기 전에 빨리 사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제 이게 숫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게 네. 실제 일시적으로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 이슈가 있다라는 거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따 네. 저기 이거 네네. 뭐지? 6개들이 하나 사드릴게. 자, 그렇습니다. 네. 자, 연기금 쪽에서 매도 강도 상위 종목들을 네.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연기금도, TSE 같은 이런 IT 후공정 소켓 관련 종목을 좀 팔았고요. 테크잉, IT 중소형주들이 꽤 많이 보이죠. 이노x 첨단 소재.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살아나야 IT 우리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좀 살아나 주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뭐 이 정도 한번 보시고, 이제 종목 이야기로 종목으로 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들어가면, 요거는 제가 이제 한눈에 이제 SM이라든지 이런 우리 미디어 업종이 들어온 것들을 확인하기 좋게 표로 이제 만든 건데, 한번 보시죠. 가장 왼쪽이 사모펀드, 중간이 연기금, 오른쪽이 투신입니다. 네. 네, 보시면, 자, 사모, 연기금, 투신 순인데, SM, 이렇게 들어왔죠. 그죠? 강하게 사네요. 네, 그리고 SM 관련주를 SM, CNC 이런 종목들을 사모펀드는 동시에 다 샀고요. 그 다음 투신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드라마 제작사 중에서는 가장 이제 형님이잖아요. 그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도 조금 의미있게 저렇게 좀 최근에 사들이고 있고, 주가 흐름도 견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 구간을 보시면, 주황색은 어디죠? 주황색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보시면, 예. 주황색으로 공동적으로. 그래서 어제 특징적인 거는 SM과 저는 에코프로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나. 네. 그다음에 일부 뭐 풍력 쪽 좀 보이고 SPG와 같은 공장 자동화, 로봇 뭐 이런 쪽. 요게 이제 어제 수급의 좀 특징적인 부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2차 전지부터 하고 SM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2차 전지 외국인들이 어제 코스피, 코스닥 2차 전지 주주를 쓸어 담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실적도 견조하지만 어제는 요 부분이 좀 자극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CATL이 물량 기준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보다 훨씬 더 캐파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경쟁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죠. 네, 중국의 CATL이 조금 이제 기분이 상했겠죠. 미국에 좀 배터리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 우리 보류하겠다. 아무래도 네. 이제 정부 눈치 볼 수밖에 네네, 없겠죠. 그렇죠. 지금 관계가 안 중국 좋은데, 정부. 야, 미국에 투자하면 미국만 좋아지는 거잖아. 뭐 이런 약간 입김을 작용했는지 투자 보류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그리고 철회는 아니고, 폐지도 아닌데, 한 10월 정도 일단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하고 발표하겠다. 뭐 이렇게 보류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조금, 경쟁자 입장에서 뭔가 그렇죠. 우리나라한테는 반사 이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주들 전반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좀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 업종이 뭐냐? 라고 떠오르는 게 2차 전지 쪽이라고 아마 본 거고 거기에 자금이 많이 집중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LNF부터 한번 보시죠. 양극재의 대표적인 회사인데 에코프로 BM이 이제 무상증자 발표 이벤트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테슬라 향을 많이 하고 있는 LNF 쪽으로 옮기시기를 권고를 드렸고 LNF가 아니라면 그 다음으로는 LNF 대비해서 시총이 너무 지금 아직까지 벌어져 있는 코스모 신소재를 잘 보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중에 적어도 LNF 아니면 코스모 신소재 정도 하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지금쯤 하나는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미 라는 생각이고 GM하고 계약하면서 이번에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한 번씩 탁탁 튀었잖아요. 대규모 계약하면서. 근데 완성차들하고 계약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배터리를 직접 만들려고 하는 배터리 셀 업체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양극재, 음극재 잘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는 회사들하고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네. 그러한 추가 계약이 배터리 셀 업체들 쪽으로도 해외 쪽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양극재 쪽 적어도 뭐 여러분들이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최근에 상호펀드 이렇게 LNF를 공격적으로 사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기관들도 중립 이상 포지션으로 지금 다시 LNF는 올리고 있다.
라는 거 어쩌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런 그 선도 세력들은 저런 움직임을 미리 좀 예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CATL의 이런 이슈. 뭐 이슈를 예상했을 수도 있고 실적이 이제 최근에 이제 양극재 ASP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을 이미 아마 간파를 하고 사도록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참 이거 외에 또 하나가 LG화학이죠. 제가 늘 그렇죠. 강조드리는 LG화학도 양극재를 뿐만 아니라 뭐 분리막까지 응극재까지 2차 전지 소재 전방위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진심이거든요.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양극재 관련주로 LG화학도 분류를 해서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LNF가 어떻게 됐냐면요, 200일선 부근까지 이렇게 조정을 최근에 6월 달에 이렇게 받았다가 빠르게 지금 200일선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 그 고등학교 동기한테 화재 났을 때도 경미하다라는 거 받고 우리 가족분들 알려드렸는데, 오히려 화재 이슈 이후에 더욱더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이 흐름은 계속 이 극대화를 해서 따라가야 되는 흐름이죠. 왜냐하면 뭐 흥분하는 봉이 하나도 안 보이죠. 지금 양봉이, 그죠? 그래서 네.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해서 뭔가 주가의 클라이맥스처럼 보이는 이러한 장대 양봉이 고점에서는 전혀 아직 안 보이고 무난한 양봉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해 가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보시고, 자, LNF 캐프화와 시가총액 비교를 계속 해드렸던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상업펀드에서 비중 올리고 있고, 연기금은 과거부터 4월달부터 계속 이렇게 비중을 늘렸고요. 투신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관들이 꾸준하게 지금 사고 있고, 최근에는 외국인까지도 이렇게 사들어가고 있고, 개인들만 팔고 있죠.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도 어제 이런 양봉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렇게 거래량 실은 음봉을 돌파하는 요때도 좀 말씀드렸죠. 의미 있는 음봉을 돌파한 코스모 신소재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자, 전고점 돌파를 거의 이제 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할 때는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을 좀 키워도 돼요. 근데 그 뒤로는 큰 거래량 없는 봉들이 나온다면 이 코스모 신소재는 이익을 좀 극대화해가는 그런 그림, 계속 보유해가는 그런 그림으로 대응을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하나는 각형과 파우치형이 아닌 원통형 배터리가 대세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 관련주는 상신 EDP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와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상신 EDP, 뭐 TCC 스틸, 그 다음에 신흥 SEC 이런 종목들이 이제 관련주인데, 어제는 상신 EDP가 최근에 이 행보하는 구간을 완벽하게 다 커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에 좀 이렇게 옆으로 행보했던 구간을 좀 커버하는 양봉을 어제 만들어내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쪽의 상신 EGP도 계속 조금 끌고 가실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에코프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에코프로 이야기 간단하게 업데이트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관련된 보고서들이 아침부터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네. 출근하면서 체크하니까. 왜냐하면 어제 IR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업 설명회 했으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거기 대거 참석을 했었고, 그 애널리스트들 들은 사람들이 오늘 내용을 다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그 3분기, 4분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공장이 가동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양산이 한 출하량이 20% 정도 증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양산 출하량이 더욱더 증가가 된다. 그리고 양극재 ASP가 좀 더 올라간다. 최근에 올라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어제 나왔던 이야기들의 좀 핵심적인 부분이고, 업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전히. 자, 근데 에코프로의 차트를 제가 잠깐 한 번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어제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를 주가가 이제 그 이슈가 나오고 행보하고 난 다음에 좀 박스권에서 쉬었는데, 그 부분을 어제 다 벗어나서 커버하는 양봉으로 어제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에코프로가 밸류에이션을 항상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한 5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10조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있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이라고 하는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은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지분도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지분만 보수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시총이 한 3조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애널리스트 분들의 대부분의 보고서에 보면 밸류에이션 콜입니다. 네. 근데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한 2조 5천억 정도밖에
원밖에 안 되거든요. 에코프로가. 에코프로가 2조 5천원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에코프로 CNG잖아요. 그 폐배터리 하는 회사.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면 자, 요거죠. 지금 어제 최근에 행보하던 구간을 200일선 뚫으면서 한 방에 지금 올렸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폐배터리 관련주로 내가 샀는데 이번에 폐배터리 관련된 그 성일라이트 상장되면서 다 팔았어 이번에 9만 원 위에서. 네. 그럼 어제 같은 패턴이 나타나면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 사봐야 될 따라가봐는. 네, 그렇죠. 어제 양봉의 시가를 리스크 관리 가격, 손절 가격으로 다 잡고 다시 이제 트레이딩을 해봐야도 되는 새로운 구간으로 이제 진입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어제 뭐 기업 IR 내용 괜찮았고 지분 가치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좀 업사이드는 좀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정도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거기까지 2차 전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SM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자, SM이 지금 수급 일단 흐름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최근에 좀 많이 팔았다가 겨우 이제 고개를 드는 모습. 개인들은 오히려 계속 비중을 줄이고 있고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지분을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SM의 좀 수급적인 흐름이다라고 먼저 보시면 좋겠고요. 자, SM이 최근에 200일선에서 계속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죠? 윗꼬리 다는 거 한번 보세요. 200일선에서. 200일선은 상당히 중요한 그 흐름이다라고 제가 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경기선이라고 말씀드렸고 기업의 시황, 업황을 나타내는 선이다. 그래서 이거를 뚫어주고 우상향 될 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어제 오래간만에 종가 기준으로 드디어 뚫었습니다. 근데 네. 수급도 전방위적으로 좋게 들어왔죠. 최근에 모멘텀은 결국은 에스파입니다. 이 걸그룹인 에스파. 에스파의 이제 미니 앨범이 선 주문량이 160만 장입니다. 160만 장이면 거의 걸그룹 중에 거의 탑이다. 신기록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팬덤을 또 가지고 있는 에스파죠. 에스파는 글로벌 팬덤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아이돌이라고 해야 되나? 계약 구조를 사실 뭐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짧게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베스파가 SM이랑 계약을 하게 되면 뭐 한 5년에서 뭐냐 예를 들어 한 7년을 계약을 해요. 하면 그 수익이 났을 때 그 배분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SM이 7이고요. 많을 때는 8이에요. 네. 그 다음에 베스파가 가져가는 게 2에서 3입니다. 즉 돈을 벌면 대부분을 소속사에서 다 가져간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그 애들을, 그 아이돌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분 구조가 이렇게 조금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7년, 뭐 8년이 지나고 나면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죠. 근데 이에 만약에 베스파가 지금처럼 글로벌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 재계약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익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7, 8을 베스파가 가지고 가고 2, 3을 이제는 그때는 SM이 가져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구조가 되기 전까지가 2027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2027년까지는 베스파가 글로벌 팬덤으로 돈을 벌게 되면 SM이 그 돈을 대부분 다 가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수익 구조가 SM이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8월 7일인가 8월 6일, 7일? 뭐 그때 일본에서 쇼케이스가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모멘텀이 또 하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SM의 핵심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된 개선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방금 그러니까 베스파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기관들이 들어왔는지 방금 말씀드렸던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 때문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의 모멘텀이 같이 작용하는 종목이다. SM은 다른 기업들은 뭐 이런 뭐 아이돌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기업 지배구조 관련된 개선 기대감은 없잖아요. 다른 엔터주들은. 근데 SM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어느 게 더 임팩트 있고 뭐 단기간에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기관들 수급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슈가 될 가능성, 뉴스화가 뭔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정도로 우리가 일단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주 중에서는 일단 수급적으로 SM이 상당히 좀 특징적으로 좀 흐름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뭐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부분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아까 이제 어제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매수를 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네이버를 이제 지난 일요일 날 주간 진시황에서 말씀드렸는데, 네이버 수급 흐름 한번 보시죠.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한번 보시면, 최근 들어와서 상당히 가파르게 상호펀드가 중립 포지션 이상으로 지금 올리고 있고 투신도 마찬가지죠, 그죠? 개인들 외국인들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제가 기관 투자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이 나쁘지 않고 어제 4% 정도 되는 양봉을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갭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미국의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 실적 안 좋으면서 박살났을 때 네이버와 카카오가 갭 하락하면서 신저가 갔을 때 6월 13일 정도였습니다. 그 갭을 완벽하게 어제 메우지는 못했지만 어제 거의 메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너지 저항이 거의 없어졌다면 저는 여기 위에 있는 전고점까지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이익을 한번 극대화해 보시는 거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예, 여기까지 한번 네이버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SM에 지금 떠오르는 여성 걸그룹, 네, 에스파죠. 네네. 아, 제가 베스파라고 했나요? 제가 베스파라고 했는지 에스파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러고 나니까. 네, 그런 글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네. 네. 베스파는 그 보니까 광고 사직 논란 베스파 회생 절차 개시 수순. 베스파는 저기 그 기업이네요. 네, 네. 베스파라는 게 회사도 있죠. 네. 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키메님 변신을 좀 하시고 네, 변신이요? 종목을 잘 봐야지. 네네. 아니 안경 쓰시라고. 아, 변신 안 했군요. 네네. 이제 HTS 또 보려면 안 보이니까 그렇죠. 미리 안경을 좀 착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디 이제 지금 동시효과. 네, 동시효과 한번 볼까요? 네. 네. 58분 이제 59분 돼 갑니다. 자, 동시효과를 한번 보면 오늘은 또, 어제 우리가 미리 저는 선방향을 좀 해서 오늘은 미국 오른 부분은 있지만 오늘은 우리는 그 부분을 다 반영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예상 지금 지수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이네요. 자, 코스피가 0.8%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이 0.7%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 호가는 지금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직 한 2분 정도 남았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출발은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살짝 제가 어제는 뭐 그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뭐 좀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시가가 높게 좀 출발했지만 외국인들이 장중에 어제처럼 꾸준하게 사들어가는 그림이 혹시라도 안 나온다면 어제 우리가 먼저 좀 1% 이상 올랐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의 상승분을 우리가 똑같이 녹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시가 너무 높게 출발했을 때 혹시나 내가 오늘 현금으로 살려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침에 너무 공격적으로 추격하는 것은 조금 한 템포 좀 참으시고 장중에 혹시라도 밀릴 때 눌림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나오면 그때 한번 여러분들께서 좀 내가 사고 싶은 종목들이 눌릴 때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뭐 그런 말씀을 좀 일단 오늘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뭐 좋은 지표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고, 네, 여러 가지로 좋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반영이 됐을 것이냐 어저께, 그렇죠. 혹은 지금 나스닥 선물이 한 0.2% 정도, 2~4% 정도 내리고 있는데 조금 밀리고 있죠. 네. 요것이 이제 또 우리 많이들 보시잖아요. 별로 우리 영향은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영향을 되게 주는 것 같아. 네, 영향도 주고 또 10시 반 정도 되면 최근에 중국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밀림에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되는 부분도 있고 그 정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오늘 시가에 너무 추격하는 것보다는 장중에 내가 눌림목을 좀 만약에 내가 사고 싶었다면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 수익 실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부 만약 현금 비중이 뭐 거의 없다. 내가 만약에 풀로 주식이 채워 있다.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오는 구간에서 저는 일부 현금 비중은 조금 만들어 놓은 건 뭐 최소한 5%라도 만들어 두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자, 뭐 오늘 원달러율은 살짝 보합에서 내려서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0.6% 정도대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번 예상이 아니죠. 출발 지수 한번 보시죠. 코스피는 0.7% 정도 상승해서 17포인트 올랐네요. 와, 이제 2,500 가깝게 다 왔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도 지난번에 제가 하락률 대비해서 코스피가 3분의 1 정도밖에 회복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거의 코스피도 6월달 하락한 거에 절반 정도 이제 회복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수는 거의 꽤 많이 회복을 한 겁니다. 자, 코스닥은 이제 거의 하락률의 61.8% 정도까지 되돌림이 지금 나왔어요. 이제는 820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상승률은 0.63%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코스닥이 지난 6월 달에 17% 정도 빠졌는데 지금 7월 달, 8월 달 그 하락률의 60% 이상을 되돌리고 있으니 지수는 꽤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현금 비중이 내가 만약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일정 부분의 약간의 현금 버퍼는 저는 만들어 주시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흐름은 지금 출발할 때 나쁘지 않네요. 네. 네. 흥분하셨어요. 뭐, 흥분한 건 아닌데, 조금 미끄러거리네요. 네. 자, 하락 종목수가 코스피에서 166 종목 정도 되는데, 상승 종목수 600개, 월등히 많죠? 그 다음에, 코스닥도 하락 종목수 300개 가깝게 되는데, 상승 종목수는 1000개 정도 되니까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출발하는 에너지는 일단, 종목 등락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 정도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까 우리 잠깐 나왔지만 네. 독일에서의 인피니티 불량치. 네네.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공급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던 현대차. 네네. 한번 좀 봐주시죠. 네, 현대차 한번 볼까요? 자동차 관련 섹터. 네, 자동차 한번 보면 자동차가 조금 뭔가 좀 괜찮은 만 하면 노이즈가 한 번씩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 자동차 섹터가 대형주 섹터에서는 잘 버티고, 반도체 아니면 자동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200일선 위에서 행보는 계속 하고 있지만 주가는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보합에서 그냥 현대차는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참고할 수 있는 지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CO라는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주가가 행보하고 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고 행보하고 있는데 매집을 하고 있구나. 근데 이게 만약에 행보하고 있는데 주가가 행보하는데 내려가고 있어. 주가는 행보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좀 줄이고 있구나.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데, 행보하는 구간에서 현대차의 이 CO의 방향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대차 움직임 흐름이 나쁘지 않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출발하는 그림 잠깐 한번 일단은 볼까요? 자, 오늘 IT 쪽의 분위기는 일단 나쁘게 출발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IT 쪽이 오늘 좋은 거 같아요. 네, 오늘 오히려 섹터가. 반도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역량 ASML도 오늘 미국의 네덜란드 EUV 장비 만드는 종목 괜찮았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다행히 좀 회복을 하네요. 자, 일단 코스피부터 먼저 한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먼저 한번 보면 대부분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카카오가 3%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카카오를 선택했어야 되나요, 김현이? 네이버도 2% 오르긴 하는데 1% 정도 카카오가 어제부터 더 앞서나가네요. 이거. 아직 네. 아직 결과를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나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카카오가 낙폭이 더 커서 그런지 어쨌든 어제 오늘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1% 이상 더 강한데, 어쨌든 네이버도 나쁘지 않은 오늘 그래서 그러네요. 흐름 좋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조금 더 끌고 가시기를 공고를 드리고요. 그다음 LG 화학 모비스 정도로 제외하면 대부분 빨간색 출발을 하고 있고, 특징적인 종목이 있는지 한번 상승률로 한번 보면 카카오페이도 최근에 카카오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괜찮네요. 카카오 게임즈도 어제 그렇고, 그죠? 그러네요. 네. 그 다음, 크래프톤이 또 바톤을 조금 이어봤네요. 그죠? 낙폭이 워낙 컸죠. 크래프톤도. 네. 좀 이어봤고. 포스코 케미칼,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 순서대로 움직이고 있고, 어제 국방부 장관님의 발언에 대해서 약간 좀 실망스럽다라는 코멘트를 해서 그런가요? 오늘 하이브가 한 1, 2% 정도 일단 강세 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코스닥 쪽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LNF, 우리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 1% 내외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 오늘 바이오에서 HLB가 오늘 3% 네. 상승 출발하는 부분이 조금 특징적인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고, 알테오젠, 어제 수급이 들어왔었거든요. 알테오젠도 4% 정도. 바이오 쪽에서 오늘 바이오가 좀 흐름이 좋네요. 네, 흐름이 아침에 괜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시장 특징으로 바이오 쪽이 좀 좋았다 이런 얘기 네네,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말씀했죠. 모더나를 위시해서. 네,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 오늘 나쁘지 않게 출발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JYP 엔터주들 어제 좀 올랐던 엔터주들은 오늘 약밥 정도 좀 살짝 쉬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상승률로 한번 보면 위메이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힘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스코텍인데요. 오스코텍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약물 중에 하나가 레이저 티닙이라는 게 있죠. 레이저 네. 티닙이 있는데 이게 이제 폐암인가요? 저 항암 이제 관련 치료제인데 최근에 해외에서 이제 그 데이터가 났는데 연구 데이터가 났는데 상당히 좀 호전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한양과 공동으로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얀센과 이제 병용해서 같이 치료제를 계속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중간 단계가 잘 나왔고 그 기대감이 지금 오스코텍도 반영이 좀 오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방위적으로 그래서 오늘 바이오주 움직임 아침에 출발하는 흐름 나쁘지 않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레고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파라다이스 쪽이 그 뭐죠 그 경매장이 아니라 도박장이 아니라 좀 우아한 표현 뭐죠? 카지노. 카지노? 아, 예, 도박장이 아니죠. 도박장. 맞는 말이에요, 도박장. 도박장 많대요. 저렴해서 그렇지. 네네. 자, 파라다이스에서 최근에 이제 그 데이터들, 괜찮게 나오는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파라다이스도 오늘 한 2% 정도 강세 출발하는 모습. 자,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동진 세미캠 정도만 오늘 일단 조금, 눈에 띄고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네, 보시고. 조금 아쉬운 게, 시가보다 약간 밀리는 그림이 좀 만들어지고 있죠. 일단 코스피 쪽에서 상승률이 조금 밀립니다. 0.3%까지. 그리고 코스닥도 살짝 상승폭이 위축되는 그 정도 흐름 한번 보고 우리 업종 움직이는 것들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섹터 쪽으로 가서 섹터 쪽 움직임 엉덩이 보면 오늘 시멘트 관련주들이 좀 강합니다. 최근에 시멘트 관련주들이 그 관련된 산업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레미콘 업계, 건설사들 다들 힘들잖아요, 지금. 원가 올라가고 뭐 원자재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가격 인상을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시멘트 업계가 내가 죽겠다. 내가 살고 봐야 되는데 못 살겠다. 그래서 이번에 시멘트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부분이 오늘 시멘트 가격들, 그 시멘트 관련주들한테 조금 뒤늦게 오늘 반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뭐 인상을 조금 며칠 전에 했었는데 오늘 시멘트 관련주들이 거의 뭐 10% 이상으로 한일 시멘트, 고려 시멘트, 성신양에 다 급등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인 흐름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또 힘을 좀 내네요.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또 힘을 내고 있고 어제 우리 코스모화학 공부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코스모화학이 저는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좀 중장기적으로 해볼 만한 또 끌고 갈 만한 그런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음봉의 시가를 다 어제 커버하고 넘어섰습니다. 요 음봉의 시가 어제 요거 말씀드렸죠. 요거 돌파됐으니까 요 음봉의 시가가 아마 지지 라인으로 작용해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코스모화학은 거기 부근에서 한번 관심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 왜 관심을 드려야 되는지는 어제 못 보신 분들은 녹화 방송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모화학도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오늘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다음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움직이고요. 네이버, 카카오 이 정도가 오늘 아침 출발하는 흐름에서 특징주 흐름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요 정도 한번 보시고 오늘 우리 그 이야기 나눴던 종목들 중에서 엔터주들 일부 종목들 어떻게 출발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보면 자, 일단 SM 한번 볼까요? 자, SM은 일단 다른 엔터주들보다는 일단 살짝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네요. 오늘 장중에 저항이 어디 있는지 참고 삼아 한번 보여드리면 74,250원입니다. 디마크 고가가 74,250원입니다. 그죠? 어제의 시가, 종가, 저가, 고가를 기준으로 오늘의 저항 정도를 예상을 해본다면 74,25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74,250원을 오늘 장중에 만약에 뚫어주면 기준가 위에서 출발했으니까 에너지는 일단 출발하는 에너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74,250원까지 뚫어주면 이거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고 진짜 우리가 아직 나오지 않은 노출되지 않은 뭔가 뉴스나 모멘텀이 조만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정도 한번 SM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장은 이제 조금 시작보다는 약간 밀리고 있는데
네, 하여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조금 강했던 섹터 쪽 움직임 한번 볼까요? 현대미포라든지 이런 조선 섹터는 어떻게 됐나 한번 잠깐만 한번 보면, 네, 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금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죠? 네. 쉬어가는 그림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제가 유가 빠졌을 때 이제 화학주들이 네.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롯데케미칼 한번 볼까요? 혹시 오늘 움직임이 먼저 나타나나?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세게 가지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그죠? 지켜봐야겠다. SO일 한번 보죠. SO일 한번 볼까요? SO일이 요즘 계속해서 시세 차익이 나오는. 네, 오늘 밀리고 빠지네요, 역시. 있는데. 네. 그래서, 근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네. 외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네, 개인들만? 지금 개인들이 지금 계속 사고 있다는 게 좀 걱정이 돼요. 걱정을 들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왜냐면 밀리니까 사겠죠. 싸다고 생각해서 사는데 지금 유가가 이런 하락으로 가는 시점, 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위안거래를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조금, 이게 뭐 좀 리스크 요인을 말씀을 드릴까요? 이거? 아니, 돈을 버는 양쪽 방향으로 봐야죠. 네. 긍정적인 것부터 먼저 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 긍정적인 거는 조금 뭐 보수적인 분들한테는 해당할 수 있는데, 저렇게 주가가 빠지니까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을 계산할 때 배당 금액 나누기 시가총액이잖아요. 근데 배당액은 그대로 있는데 고배당을 하는 주식이니까, 근데 시가총액이 뚝뚝 떨어지니까 시가 배당 수익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가 배당 수익률이 한 뭐 5%를 넘어서서 9%, 10% 가깝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야, 이건 배당만 받아도 괜찮네. 예. 그리고 지금은 스팟 마진이, 정제 마진이 좀 떨어져서 그런데 유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정제 마진이 계속 악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정 부분 스프레드만 유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만약에 저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살짝만 이제 그 정제 마진의 안정만 찾아주면 제가 봤을 때는 주가는 뭐 추가적인 하락 조정보다는 하향 안정화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이제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낙폭 과대한 상황에서는 조금 버틸 수 있는 부분은 생길 수 있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거죠. 실적이 이제 좋아져야 되는 성장 모멘텀이 나와야 주가는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나오려면 이제 정제 마진 자체가 이제 좀 강하게 돌아서는 것까지 나와줘야지만 그 부분이 좀 뒷받침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조금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대신에 여기서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유가가 뭐 $90 내려가면서 좀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사이에 바로 업데이트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SO일의 기간 수급 동향 누적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메이저 수급들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관들은 비중 계속 지금 줄이고 있고, 그죠? 외국인들도 지금 계속 여기 위에서 고점에서 줄이고 있고, 개인들만 지금 사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들이 사들어가서 좀 아쉽긴 한데, 배당 수익률을 감안하면 하방은 조금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다지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여기서 급하게 많이 사면 안 돼요. 이제는 안 되고 돌아설 때 사야 되고, 가지고 있는 물량을 급하게 줄이기보다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 장은 0.33%, 코스닥은 0.84%. 외인들은 오늘 좀 선물을 매도를 하고 있네요. 3,500억 정도. 네네.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만 좀 한다면,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EUV 장비가 이제 점점 이제 확대가 될 건데, EUV 장비, 그러니까 점점 미세화 공정으로 들어갈 거고, EUV 장비가 확대가 되면 분명히 같이 붙어야 되는 장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제가 원자 현미경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파크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드렸고, 이 9만 원대 여기서 행보하고 좀 재미가 없을 때, 왜냐면 이 기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아직까지 네. 생소하고. 그래서 여기서 좀 재미없게 움직일 때가
제가 EUV 공정 확대에 따라서 앞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원자 현미경 기업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의미 있는 또 흐름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는 저 위로 이제 200일선 정도가 있는 저 후반까지 아마 좀 중장기적으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 잘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네. 카카오는 3.29%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네. 네이버는 1.12%로 떨어졌대요. 자, 여기서 카카오를 선택하셨어야 되나? 네, 여기서 마무리를 빨리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 충동이 곤란할 때는 빨리 끝내는 게 최고죠. 네, 이제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리처드 키메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 감사합니다. 뵐게요. 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